5일 NKTV 방송입니다. 방송에 앞서서 먼저 저희 NKTV를 늘 애청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면서 응원해 주시는 전국의 우리 시청자님들과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참 구경거리가 났습니다. 세계적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것은 바로 로켓맨이라고 트럼프가 불러줬더니 좀 야비한 이야기죠. 그랬더니 바로 이 뿔난 로켓맨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도전장. 참 어처구니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 딱 부질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마치 강아지가 달을 보고 컹컹 짖기도 하는 같은 이런 아주 웃기는 상황들이 오늘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오늘만이 아니죠. 어제 오늘 사이로 연이어서 이 공이 핑퐁 어떤 상황이며 도전장의 내용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시사점 이런 것들을 오늘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났죠. 구경 났네. 로켓맨 트럼프에게 도전장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 북한의 언론들이 일제히 박정천 군 총참모장 담화라고 하는 것을 앞다투어 실었는데요. 아주 경고성 발언이고 도전장에 가까운 이런 기사입니다. 담화문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미국 대통령이 3일 영국에서 진행된 나토 순회자 회의 기간 동안 우리에 대한 재미없는 발언을 하였다는 데 대해서 전해 들었다. 예. 좀 어딘가, 뭐랄까요. 그래서 아주 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 같은데, 박정천이라고 하는 게 북한에서 그리 힘센 존재겠습니까? 다 그냥 김정은의 수하일 뿐이죠. 근데 나는 재밌게 들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우리 무력의 최고 사령관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 지금 이 시각도 조미 관계는 정전 상태에 있으며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순간에 전면적인 무력 충돌애로 넘어가게 돼 있다. 최근 미국 군대는 우리 국가를 겨냥한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군사적 충돌이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안전에 주는 영향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덧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처럼 위험한 군사적 대치 상황 속에서 그나마 조미 사이의 물리적 격돌을 저지시키는 유일한 담보로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조미 순회들 사이의 친분 관계라고 생각한다.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 관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가를 염두에 두고 전제부를 달기는 했지만은 할 수 있다는 발언에 한 데 대해서 매우 실망하게 된다. 이러한 위세와 허세적인 발언은 자칫 상대방의 심기를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다. 한 가지만 명백히 말해두지만 자국이 보유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제 오늘 한 거 아닙니다. 또 다시 이야기했네요.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는 경우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대답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저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 수준에서
임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 행동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북한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12월 4일 어젯밤인데 오늘 일제히 올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기사를 놓고 우리가 어떤 걸 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나토 순회자 회의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말이야 계속 미사일 쏴서 나한테 보내는데 뭐 어찌됐든지 그런 뭐 부정하든지 뭐 긍정이든지 로켓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즐겨 이어가는 김정은한테 붙여진 별명 로켓맨을 이게 한 거의 2년 만에 쓰는 것 같습니다. 2년 만에요. 예, 이때까지 안 썼거든요. 로켓맨 다시 나왔습니다. 로켓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지금 이 비핵화 협상에 매우 성의껏 안 나오는데 만일 그들이 어떤 그 비정상적이며 온당치 못한 행동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게 계속된다면 우리 미국은 나는 군사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군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제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들의 일제히 화제가 됐죠. 트럼프 대통령 북한에 대한 코피 작전 뭐 배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아마 수준의 카드를 만작거린다. 여러 제목의 기사들이 이제 뽑혀졌는데요.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는 대꾸질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대꾸질이요 아주 세게 나왔어요. 김정은이 예전에 한번 그랬죠. 내 책상 위에는 이미 순간에 내가 마음대로 누를 수 있는 이런 핵 단추가 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내 책상 위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그런 괴멸을 가져올 수 있는 더 큰 핵 단추가 있다라고 아주 뭉개버렸죠. 이번도 지금 또 그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설전이 가는데 다만 북한 쪽에서 지금 김정은의 입장을 표현하는 이 사람은 바로 김정은이 아니라 그 수하 졸개들인 거죠. 이 태성 미국 특별 그 대표죠. 북미 회담 특별 대표입니다. 대표가 이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으로 전해드렸고요. 또 오늘은 또 박정천 총참부장 시켜서 우리 합참의장입니다. 합참의장격인데요. 이거 시켜가지고 당신들 진짜 군사적 그 수단을 쓰겠다는 게 사실이야? 근데 그거 쓰지 마. 그거 쓰면 우리 엄청난 거 가지고 있어. 이거 쓰면 당신들 몇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야. 라고 하면서 세계 G1 유일 초대국이라고 하죠. 미국에 대해서 바로 삿대질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담차 보입니다. 이 미국하고 이렇게 그냥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막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게 아마 세계에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강대국들은 하는 일인데 북한 김정은이 아주 조그만해 가지고 이 로켓맨이라고 하는 귀엽다고 보는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아주 조그만 꼬마가 계속 지금 어른 보고 지금 뭐라 하고 하니까 그 꼴은 꼴은 불견이지만은 사실은 저 애가 노는 게 너무 청승맞고 너무 엄청난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참 우스꽝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얘가 뭐 김정은이 뭐라 하든지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재선 때문에 뭐 얼리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지만 그게 큰 문제일까요? 그렇지만 북한하고 직접 있고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가볍게 지나갈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로켓맨 뿔났습니다. 화난 로켓맨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질 것인가? 자, 이게 지금 하나의 큰 우리가 토의거리인데요. 이틀 전에 노동신문을 포함해서 북한 언론이 이런
당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6명이 상무위원입니다. 이게 모여서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중대한 문제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12월 하순에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이렇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한다고 그 소식을 전하면서 날짜는 무조건 밝혔는데 날짜 안 밝히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날짜를 안 밝혔어요. 시기만 밝혔습니다. 12월 하순. 12월 하순이면 이제 한 주나 2주 남았죠. 예, 정확히 말하면 한 주, 2주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바로 한 2주 남은 건데 그렇다면 이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조금 저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서 반드시 필승하기 위해서 지금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내가 미사일도 못 쏘게 만들고 핵실험도 보류시킨 바로 이 김정은을 데리고 재선 마당까지 가서 성과를 이제 부각시켜야 될 이게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도발하고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 보채고 있고 뭔가 괴롭히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지 않은 그런 카드 중에서 하나를 설정할 것입니다. 한 가지 카드는 뭐이겠습니까? 그냥 미친놈 전략. 걔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김정일이 울든 보채든 뭐 쏘겠다는들 뭐 그런 걸 전혀 마이동풍하면서 전혀 들지 않고 그냥 난 친구야. 그리고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 안 할 거야.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쭉 데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김정은이 그어놓은 연말 연시라고 하는 그 데드라인 그냥 넘어서는 거죠. 예, 이런 경우가 하나 있겠고 그런데 이때 김정은은 그냥 내가 한번 손을 그어놓으면 이것을 넘어서는 경우에 이건 데드라인이야. 무서운 하용과 분노가 폭발할 것이야. 보여줘야 돼 주려고 하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걸 딱 못을 박자가는 입장에서는 어떤 형식이든지 아마 아주 서슬퍼런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느냐. 그게 바로 지금 딱 먼저 게다가 이게 세기를 박아놨습니다. 하순에 우리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핵시험과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면서 결국은 핵병진 노선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제 누구의 이야기도 어떤 감언리설도 듣지 않겠다. 우리는 전 핵보유국이며 보란듯이 크리스마스에 선물 보내겠다 했으니까 미사일 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접어들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실제 그건 나쁜 카드거든요. 김정은은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당착의 그런 상황에서 자기한테 득이 안 되는 이런 지금 결정을 내리기에 급한 것 같은데요. 안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 때문에 걸려서 또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만류하기 때문에 못했던 바로 그 군사적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김정은을 혼내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필승하기 위해서 임팩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다루기 힘들고 매일매일 우리 국가 즉 미국과 미국민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공갈하는 바로 이 로켓맨을 내가 제대로 손 보아줬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분명한 치석이 아니겠습니까? 성과죠. 이걸 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타일러서 안 들면 그러니 이 점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이런 대결. 야, 이게 정말
구경 났습니다. 이 세계적인 구경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한 열흘 후 뒤에는 북한이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당 전원회의를 열고 거기서 뭔가 끔찍한 것을 결정할 것이고 결정이 나오면서 동시에 크리스마스에는 뭐가 올라갈 것이고 터질 것이고 그럼 미국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걸 그냥 넘어간다 하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지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심신이 미약한 대통령 그리고 이렇게 끔찍한 도전 앞에서도 아무런 대책도 못 취하는 미국의 허약한 대통령 이거 미국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오늘 앞서서 이제 보았지만은 얘네들이 지금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 지금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군사력을 갖다가 쓰는 게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니까 우리도 미국에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에 가름할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걸 맞대응하는 수준이 임의 수준이라고 했어요. 임의 수준. 그냥 마음대로 정한다. 임의라고 하는 것은 핵 시험과 또 장거리 미사일까지도 그걸 다 포함해서 임의 수준이라고 신속한 상응 행동을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김정은이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만약 맨 아래 문장이 아닙니까? 만약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썼는데 김정은이 오판하는 것은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하면 그 사용하고 나면 김정은은 없습니다. 완전히 증기가 돼가지고 잿가래에 대해서 없는 겁니다. 물론 그 고피 작전을 할 건지 북한은 고피 작전을 할 것이라고 지금 예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고피 작전이 아니라 정말로 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한 지금까지 정말 핵책했고 지금까지 훈련했고 잘 준비되어 오고 있는 이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이 작전을 한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자기들을 임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행동을 가할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제가 김정은이 지금 수를 잘못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게서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미국까지 뭐 갈 수 있는 어떤 공격 수단이 있는가요?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뭐 국제사회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북한 내부에서 돌아가는 상황들, 이 군사적 상황들을 그 병기 상황을 제가 판단하는데 예단한다면 사실 미국까지 가기는 가는데 미사일이 그만큼 출력이 있으니까 가는데요. 그게 이제 고공에 올라가서 다시 여기 대기권으로 진출할 때 그 탄두가 다 타버릴지 정확히 자기 조종 능력을 가지고 목표로 돌진할지 거기에 실렸다고 하는 핵무기도 정확히 터져서 역할할지 이건 누구도 본 적도 없고 보여준 적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크게 두려울 수준도 아니고 그런 것들 버튼 누르기 전에 벌써 북한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말 바라던 일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김정은이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길 바라지 않았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지금 뭐냐면 김정은을 잘 다독여서 핵시험 못하고 그다음 미사일 발사 못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범위에서 수준이 가다 보면 필요할 때 자기 어떤 내짐에 따라서 북핵 문제를 뭐 자기 그 재선한 그 기간 동안만큼 아마 추진하자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매라고 하는 걸 불맛이라고 하는 걸 전혀 본 적이 없는 이런 애순이다 보니까 불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 분화배처럼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김정일이요? 김정은은 어렸을 때 10대 전쟁을 겪었거든요. 김일성도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 애순이는 불이 뭔지 몰라요. 그냥 어디 보셨죠? 그냥 사람들 대해놓고 군대 놀이. 어렸을 때 김일성의 또 김정일의 그런 측근들 세워놓고 뭐 나를 대상으로 하라 해가지고 뭐 군사놀이 시키고
장령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까지 시켰대요. 너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것처럼 나한테도 보고해봐. 조그만 어린 작자가. 그런 속에서 자란 왕자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세상을 잘 읽고 그리고 그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알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그 앞에서 그렇게 자기 환상에 빠져 있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김정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일이 옆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슨 친구입니까? 이 작자는 그냥 제 생겨먹은 대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구경 났다라고 했지만은 어찌 보면 이게 세상사가 순리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불을 즐기는 자는 불에 타 죽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것이 그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정당방위이고 자기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국제적인 안전과 그리고 이 지구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만들어낸 룰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지 마음대로 핵무기를 만들고 마음대로 장거리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이 평화로운 이 세계를 위협하는 이 자에 대해서는 바로 하늘이 천추를 내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하고의 강대강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말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서로가 바라고 있는 분명한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원하는 걸 서로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보챈다고 김정은이 으르렁거린다고 그한테 납작 머리를 수그릴 그런 미국이 아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납작 엎드려 가지고 뭐 머리 둘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지만은 미국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기쁜 이야기인지 아니면 황당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저희 마음은 어딘가 모르게 좀 느긋해지고 있습니다. 올 것이 오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그 박전청 총참모장의 어떤 담화를 통해서 트럼프에게 도전장을 내민 이 김정은의 참으로 박천대소할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